자, 로봇, 그 중에서 오조봇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체험입니다. 첫 번째로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조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조봇을 움직여보고 오조코드를 스티커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또 미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한번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코딩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코딩을 로봇의 말로 변형하여 실제로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을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일단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창의력과 논리력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로봇과 같은 피지컬 컴퓨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원전사고 발생 후 사후 처리를 위하여 사람이 직접 들어갔으며 방사능 피폭으로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후 처리를 위해서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 들어갔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며, 로봇이 사고 처리를 위해서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창의력과 논리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원전사고가 일어난 곳에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이 방사능을 치운다든지 여러가지 사고 현장에서 뒷수습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바로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조봇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조봇이란 피지컬 컴퓨팅의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봇의 특징은 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과 컬러 센서를 활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조봇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조봇의 기본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조봇은 스위치와 충전 포트 그리고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조봇을 켜는 방법과 영점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오조봇 측면에 위치한 스위치를 2초 이상 길게 눌러주면 전원이 켜집니다. 오조봇의 하얀 불빛이 깜빡이면 0점 조절 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0점 조절이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0점 조절인데요. 0점 조절, 우리가 흔히 쓰는 검정색 사인펜이나 마카펜으로 이렇게 칠하면 이게 0점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 0점 조절을 하는 이유는 오조봇을 초기화하는 데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조봇의 하얀 불빛이 깜빡이면 0점 조절 원 위에 올려놓으면서 오조봇이 삐릿삐릿하면서 움직이면, 그리고 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0점 조절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0점 조절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조봇의 센서는 주변의 빛 환경이 매우 예민해서 종이가 바뀌거나 주변 환경이 바뀔 경우 빛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상황마다 보정하기 위해서 0점 조절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조봇을 한번 움직여 보게 할까요? 오조봇을 켠 후에 측면에 스위치를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고 0점 조절을 합니다. 0점 조절은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제공된 학습지에 선 위에 올려놓은 후 오조봇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영점 조절 칸의 경우 프린트된 검정원 뿐만 아니라 펜으로 그려서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런 학습지는 추후 뒤에 안내해드리는 블로그나
카페에 영상을 올리면서 같이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색을 가진 선 위에서 오조봇을 움직이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오조봇을 켠 후 제공된 학습지에 선 위에 오조봇을 올려놓습니다. 선의 색이 변함에 따라서 오조봇의 LED 등의 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학습지는 뒤에 안내해드리는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조봇 펜을 활용해서 오조봇이 나만의 오조봇 코스를 만들어 봅시다. 오조봇이 인식할 수 있는 선과 그렇지 않은 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요? 자, 이렇게 너무 얇거나 너무 얇아도 안돼, 너무 굵어도 안돼, 그리고 굵기가 달라도 안돼. 자, 이런 곧바른 선이 됩니다. 자, 이런 선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회전을 해서 우회전을 해서 가지 않고요. 원만한 선에서, 이런 선에서 선을 계속 인식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조봇의 특징은 다음 가 같습니다. 첫 번째, 오조봇은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 선의 색깔에 따라서 오조봇 LED의 색깔도 바뀝니다. 오조봇은 흰색을 만나면 멈춥니다. 그래서 오조봇 펜을 그리지 않은 부분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조봇은 교차로를 만나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을 갈지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는 랜덤입니다. 네 번째, 오조봇은 오조 코드를 만나면 명령을 실행합니다. 오조봇에 어떤 코드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만나면 입력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조봇 움직여보기 예시 자료를 살펴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린 오조봇 코스의 예시 자료입니다. 이름, 그림 등 다양한 주제로 코스를 그릴 수 있으며 한붓 그리기의 방법으로 그릴 경우 오조봇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조코드 스티커를 활용하여 오조봇에게 기본적인 명령을 내려봅시다. 오조코드 스티커 중에 유턴 스티커, 우회전 스티커, 좌회전 스티커, 선끝에서 유턴 스티커를 제시합니다. 위 스티커를 제공된 학습지에 붙여서 오조봇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자, 이런 스티커가 따로 팝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들을 이렇게 붙여주면 오조봇이 움직이다가 이 스티커를 읽고 입력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은 유턴, 우회전, 좌회전, 선끝에서 유턴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스티커를 그리지 않고 직접 색펜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오조봇이 이렇게 가다가 파란색, 빨간색, 녹색을 읽었다. 그러면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 붙이게 되면 됩니다. 자, 다음 오조코드 스티커를 활용해서 또 오조봇에게 기본적인 명령을 내려봅시다. 오조코드 스티커 중 선을 무시하고 직진 스티커, 또 선을 무시하고 좌회전 스티커, 선을 무시하고 우회전 스티커를 제공된 학습지에 붙여 오조봇의 움직임을 관찰해 봅시다. 오조봇은 본래의 특성상 흰색에서는 움직이진 않지만 선을 무시하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 색이 있는 선에 닿을 때까지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오조코드
스티커를 중에서도 터보 스티커와 급가속, 달팽이 스티커, 3초 정지 스티커, 회전, 회오리 바람 스티커, 지그재그 뒤로 가기 스티커를 또 원하는 곳에 붙여서 오조봇의 움직임을 확인해 봅시다. 이때 선생님,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붙이는 스티커 위치를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가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급가속, 달팽이와 같이 두 가지 명령을 갖고 있는 스티커의 경우 화살표 방향으로 통과함에 따라 같은 스티커라도 다른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즉, 급가속 스티커 같은 경우에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나란히 있지만 스티커를 이렇게 오조봇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읽어지면 갑자기 빨라지게 됩니다. 1.4배인가 2배속으로 빨라지게 되고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이렇게 읽으면 0.7배인가 0.5배로 늦어지게 됩니다. 자, 오조코드 스티커를 활용해서 오조봇을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출발 지점에서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오조코드 스티커를 붙여 봅시다. 그럼 이 정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또는 여기에서 해당 교차로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잘 붙여야겠죠. 그래서 미션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병원으로 가느냐, 백화점으로 가느냐, 경찰서에 가느냐, 커피숍에 가느냐, 호텔에 가느냐, 미션을 주고 학생들이 이동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시고 또는 색펜으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오조코드 스티커가 들어갔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직진을 하고 싶다, 이 코드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검은색 펜으로 이렇게 칠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티커가 무시되고 직진을 하게 됩니다. 자, 미션입니다. 미션 학습지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확인하고요. 사용한 오조코드 스티커를 확인한 후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오조코드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오조봇을 출발 지점에 놓고 도착지까지 정확하게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4까지 해결한 후 미션 해결 스탬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스티커를 활용해 도착지까지 도착하기. 사용 가능한 스티커는 직진 1장, 좌회전 2장 스티커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은 사용 가능한 스티커는 선을 무시하고 직진 1장, 선을 무시하고 우회전 1장, 유턴 2장입니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션은 사용 가능한 스티커는 좌회전 1장, 선을 무시하고 우회전 1장, 유턴 1장입니다.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션 4는 좌회전 1장, 직진 1장, 유턴 1장입니다.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조 브로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 소프트웨어 ICT 교육연구회에 함께한 충남 수업 혁신 포럼 소프트웨어 문과입니다. 의당초등학교 유상창 선생님께서 오조 브로콜리를 활용해 코딩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조봇을 선으로 선으로만 코딩하는 것을 익혔는데, 이와 같이 컴퓨터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더 복합적이고 복잡한 코딩 명령어를 오조보드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수업과 관련한 전체 영상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017 수업 공식 포럼 검색을 하면 수업 공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조블록 코드의 1단계 코딩은 방법 블록이 없기 때문에 미션을 해결하려면 블록수가 많아진다는 것, 블록을 많이 사용할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학생들과 같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도 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진 블록을 7개 사용하고 루프를 3개, 학생이 우회전 2개, 좌회전 1개를 사용해서 총 1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문제를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오조봇 코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으로 툭툭 치는 거는 0점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잘 갈 수 있도록 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오, 박수! 자, 아까 했던 미션 1, 2, 3, 4의 정답입니다. 선생님 또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충남 소프트웨어 ICT 교육연구의 카페에 학생 및 학부모들께서 문의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선생님이 개인 카페 또는 블로그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한 영상 또는 학습지는 카페나 블로그에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